브레이크를 더 빡 밟을 때 회생제동 개입이 더 들어오면서 200, 210, 220 타이어 지금 계속 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 타이어 터질 것 같아 지금. 5N 타고 왔더니 반응들이 역시 좋더라고요. 제가 최초로 서킷 어택 공개를 할 줄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아 맞아요, 고급유가 없으니까 차에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걸 하려면은 풍력 발전으로 발전된 전기 충전하고, 아니면은 나는 오늘만 달린다 이렇게 빠따를 더 내겠다 하면은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전기로 넣으면은 차가 더 출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디오 매니아들 황금기 논란 때부터 있었던 우스갯소리가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적용이 되네요. 재밌네. 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5N 첫 느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EV6 GT랑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EV6 GT 처음 탔을 때 얘도 이렇게 무거운데 코너에서 굉장히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회두성이 참 좋다라고 느꼈었죠. 근데 이제 EV6 GT랑 5N이랑 일단은 차대도 같고, 그리고 뭐 전반적인 구동계나 그리고 무게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에 있어서의 느낌, 원초적인 느낌에서는 EV6 GT나 그리고 아이오닉 5N이나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아이오닉 5N은 이렇게 몇 단계를 딱딱딱딱 더 쌓아 올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두 차량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6GT 같은 경우에는 잘 돌긴 잘 도는데 외줄을 타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5N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갈무리가 되어 있다, 그런 느낌. 스포츠 주행과 그리고 랩타임을 내는 데 있어서는 5N이 더 유리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게 뭐 하체 세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5N만의 여러 가지 모드들이라든지 그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5N이 EV6 GT보다는 외줄 타는 느낌은 덜하다. 하나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은, 그때 EV6 GT는 타이어가 그렇게 막 안 뜯겼어요. 근데 5N은 정말 너무나 많이 뜯겨 나가가지고 그 차이가 대체 좀 어디서 오는 걸까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말했듯이 되게 두 개가 비슷한 차인데 5N은 굉장히 타이어 소모가 크고 EV6 GT는 그렇지 않았다. 제 생각보다 랩타임이 안 나온 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인 랩타임이 안 나온 거지, 그냥 그런 이상적인 상황에서 타이어만 뜯기지 않았다면은 랩타임은 그래도 굉장히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타이어 청킹 때문에 결국에 랩타임이 좀 안 나왔다. 첫 세션에 들어가자마자 진입 랩 딱 돌고 쏜 건 아니고요. 간을 봤지, 간을. 제가 한 가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플레드 때 간을 안 보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고출력 차를 탈 때는 1번 코너에서 제가 제 생각보다 한 번, 두 번, 한 단계, 두 단계 더 여유를 두고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을 봐야지 하고 딱 돌았는데 54.0이 나온 거야. 여유를 굉장히 두고 모든 코너에서 브레이킹을 했고, 그리고 지지면서 탈출한 것도 아니고 여유를 두고 코너를 돌아 나갔는데 딱 54.0이 나왔어요. 첫 랩에. 나는 워밍업이자 간 보려고 들어간 첫 랩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54.0이 나온 거야. 그래서 와, 지금 54.0이면은 이거는 못해도 3초는 줄일 수 있겠다. 정말 잘 타면은 50초 턱걸이, 아니면은 한 51초 정도 나올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게 그립이 거기까지였어요. 그 뒤로 그립이 안 나와. 심지어 그때 저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N 그린 부스트 있잖아요, 50마력 올려주는 거, 그것도 안 썼어요. 그것도 안 썼는데 54.0이 나온 거야. 모드는 N 레이스 모드의 스프린트 모드로 탔고요. 이거 훨씬 줄일 여지가 있겠다 싶었지. 근데 타이어가 그렇게 마팅이 갈 줄 몰랐죠. 이제 카메라가 날아가가지고 한 두 바퀴 반 정도 돌고 제가 나왔거든요, 첫 세션 때. 그 두 바퀴 반 만에 이제 타이어가 절반가량 뜯겨 있던 거를 나와서 발견했죠. 이미 그때부터 이거 오늘 랩타임 내기는 글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4초 너무 아쉬우니까
그 다음 세션 들어가자 해가지고 타가서 타이어가 완전히 다 끝났다. 두 번째 세션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나름 좀 더 몰아붙여 볼라 했는데 엔그린 부스트도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첫 세션에서 낸 것보다 0.12초밖에 못 줄였어요. 53.8 나왔죠. 53.8.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 많이. 예. 타이어만 멀쩡했어도 정말 순정 타이어로는 서킷에 처음 가자마자 첫 랩에 랩타임 내는 게 아니면은 가망이 없다. 뭐 어택을 하러 가시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운전자분이라고 해도 순정 타이어로 서킷에 들어가신다면은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슬렁슬렁 탄다고 했는데 타이어가 그렇게 다 날아갈 줄 몰랐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피제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저번에 그랬죠. 시승회 때 타고 와가지고 이거 오이 타이어가 피제로라 가지고 생각보다 랩타임은 안 나올 수 있다. 차가 구린 게 아니라 타이어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 예상이 정확하게 맞았던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 피제로가 떡그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피제로는 떡그립이 아닙니다. 네. 우리 흔히들 많이 쓰는 SUR4G 그리고 뭐 RS4 이런 타이어들보다 그립이 좀 떨어집니다. 꽤. PS4S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PS4S가 P0보다는 조금 낫거든요. 조금 그립 면에서는 조금 나은데, 근데 뭐 PS4S도 아반떼 N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뜯기는 거 순정 타이어로 들어가면은 비슷해요. PS4S랑 P0랑 비슷하고 그립도 비슷하고 뭐 뜯겨나가는 청킹 영상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다. 예. 근데 그거는 제조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공도에 대응이 되는 스포츠 타이어라, 정말 서킷 스포츠 주행만을 위해서 만든 타이어랑은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렇다고 뭐 출고 타이어를 SUR4G나 RS4를 껴줄 수가 없잖아요. 예. 왜냐면은 공도에서 RS4나 SUR4G 이런 타이어 써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노면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처음 써보시는 분이라면은 내 차 뭐 휠에 굴절 났나? 아니면 내 차 허브 베어링이 나갔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진동까지도 올라옵니다. 뭐 이거는 써보신 분들은 다 이제 뭔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비만 와도 이제 어이없게 꽂는 차들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SUR4G 트레드 많이 남아 있어도 가끔 이제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지나가면은 막 차가 한 반차선 정도 대각선으로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공도에서 이제 모르는 분이 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어는 출고 타이어 절대 쓸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이제 우리 단장님이랑 언급했던 컵2 있잖아요. 컵2. 컵2가 이제 공도 대응이 되는 타이어 중에서 그립이 좋은 타이어지만 그래봐야 SUR4G보다 조금 나은 정도. 예. 컵2도 환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911 터보나 이런 데 들어가는 타이어다 보니까 그 가격 대비 그립은 못한다. 정말 서킷만 타려고 컵2를 사는 거는 오바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쩔 수 없다. 예, 순정 타이어는 어쩔 수 없다. 예, 근데 뭐 A052나 AR1 얘네들은 서킷용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저는 AR1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컵2 가격 검색해 보세요. 그 21인치 한 대분 가격이 한 500만 원 합니다. 서스펜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언급했었죠. 스카이 콩콩 타는 것 같다고. 이제 서킷에 진입하면서도 차가 통통통통통통통통통 이렇게 튀면서 들어가고, 6번 코너, 7번 코너 이제 올라갈 때는 막 사륜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정말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가지고 저도 좀 굉장히 시겁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3m나 되는 그 휠베이스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려면은 서스가 그렇게 통통 튀어야지. 그렇다고 막 트랙션을 잃는 건 아니더라고요. 잃을 것 같이 좀 불안한 느낌은 있는데 트랙션을 잃지는 않고, 바퀴가 막 뜨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이제 피칭이 좀 세니까 그 불안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박스카 레이싱 있잖아요. 뭐 GT3나 아니면은 뭐 독일 DTM 아니면은 뭐 일본의 슈퍼 GT 이런 차들
이제 보면은 이제 앞에 가는 차들 이제 뒤에서 보고 있으면은 차가 이렇게 레이스 카드도 뒤가 막 통통통통통통통 튀면서 가는 느낌이거든요. 결국에 그런 좀 모션을 만들어 내려면은 서스펜션이 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와 휠 베이스를 거기서 오는 단점을 없애려면은 그렇게 해야지만 차가 돌지 않나. 예, 그렇게 세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있죠. 아쉬운 점, 제가 리바운드가 계속 부족하다고 했는데, 하중을 매겼다가 올라오는 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딱 맞춰서 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서스가 단단하다, 무르다로 우리가 서킷 주행, 스포츠 드라이빙 할 때, 그렇게만 표현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 이게 차가 어떻게 눌릴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눌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리고 일어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빨리 일어나, 차가. 너무 빨리 일어나.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피칭에 비해서 또, 롤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묘합니다. 이 차를 탔을 때 어떻게 운전해야지 좀 최적화된 운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아이오닉 5N만 그런 건 아니고, 뭐 어떤 차든지 좀 고출력이 고중량인 차들 트랙에 가지고 들어가면은 서스펜션 아쉽다라는 얘기는 뭐 항상 나오는 거니까, 뭐 제가 예전에 F바디 탔을 때도 뭐 M2, M3, M4 다 그런 얘네들 서스 좀 애매하다라고 느꼈던 건들, M들보다 조금 애매한 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뭐 공도에서 지금 느낌 어떠냐고 했는데, 공도에서는 현대에서 나온 SUV들 타는 것보다 조금 나은 느낌을 또 주기도 해요. 승차감 면에서는. 뒷자리 타봤을 때 공도도 대응을 하고, 이 650마력의 2.2톤짜리를 트랙에도 대응하고, 이게 정말 너무나 극과 극에 떨어져 있는 목적이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만족시키기는 하나의 서스로, 물론 저 이제 전자식 댐퍼가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플레드처럼 또 그런 공합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을 넣으면은 좀 더 대응이 다양하게 될 텐데, 뭐 그러면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 데다가 그만큼 또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생길 거니까. 서스펜션은 만큼은 제가 플레드에 좀 큰 점수를 주게 됐어요. 오히려 이번에 5N을 타보고 나서 플레드 서스펜션이 굉장히 좋은 서스펜션이었구나. 5N은 그래도 뭐 이만큼 억제돼 있는 가격, 이 가격대에서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거보다 더 잘 만들려고 하면은 그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있는 선에서, 현대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최적의 결과물을 내놓은 게 이게 아닐까. 짱구 엄청 굴리고 고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뭐 브레이크 얘기도 해야겠죠. 플레드 얘기 나왔으니까. 플레드 얘기 나온 김에 또 우리 또 브레이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오닉 5N 브레이크 정말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그래도 뭐 브레이크 잘 선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 1번 코너 들어갈 때 150m에서 밟았는데 남어, 120m까지 들어가 봤는데 또 남어, 120m 남아. 그래서 사실 100m 브레이킹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100m에서 브레이킹을 하면은 서기는 서요, 차가. 안 서는 건 아닌데 모션이 안 만들어지더라고. 1번 코너를 싹 말아 들어가는 이 모션이 나와야 되는데, 100m 브레이킹을 하면은 서기는 서는데 그냥 섭니다. 모션이 안 나오고 그냥 서. 엊그제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거, 이제 브레이크가 ABS랑 애매하게 맞물리면서 이질감을 준다. 그게 트레일 브레이킹으로 들어가가지고 싹 말려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트레일 브레이킹을 주고 브레이크를 끌고 가면서 스티어링을 틀고 있는데, 스티어링을 튼 느낌이 하나도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난 틀고 있는데 뒤만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그냥 앞으로 가버리더라고. 나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그냥 어쩌다가 생기는 그런 문제인 줄 알았는데, 1번 코너에서 좀 더 들어가려고 했을 때랑,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 들어가는 9번 코너에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했을 때, 브레이크 진입에 좀 더 욕심을 내려고 했을 때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해결돼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이게 왜 이런 느낌이 왜 나는지, 한계 브레이킹을 더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차의 모션이 엉클어지는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회생제동이랑 ABS랑 그리고 물리 브레이크랑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엉키면서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근데 또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렇다고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주르륵 밀려버리는 건 아니고 서기는 섭니다. 서기는 서. 예. 당황하지 않고 브레이크 누르고 있으면은 빠지로 살짝 나가면서 세울 수는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황해가지고 좀 다른 조작이나 급격한 조작을 해버리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점을 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5N을 타고 들어가실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만약에 5N으로 레이스를 한다면은 좀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저희 일단 타이어 상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타이어 바꾸고 나서도 이런 느낌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 그립이 좋아지는 만큼 ABS가 좀 덜 들어오면은 이런 현상을 덜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애니시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야겠죠. 애니시프트. 제가 그 쇼츠 올린 거 있잖아요. 시승회 갔을 때 쇼츠 올린 거 조회수가 흥해가지고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거기에 또 이제 달린 댓글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저런 기능을 넣을 거면은 그냥 내연기관을 타지 왜 굳이 전기차에서 애니시프트를 쓰고 있냐, 왜 굳이 내연 감성을 따라 하려고 하냐, 뭐 그런 장난질을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단순히 이제 감성 아니면은 장난감스러운 기능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차 처음 타시는 분들, 뭐 스포츠 주행뿐만 아니라 일상 주행에서 타시는 분들도 전기차 처음 타면은 굉장한 이질감을 느끼죠. 악셀 밟는 대로 바로 최고 토크 나오고, 배기음이나 아니면은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속도감에 대해서도 좀 잃게 만들어요. 속도감을. 마치 우리가 시뮬에서 속도감이 없어가지고 시뮬 처음 하면은 벽에 맨날 쳐박듯이, 전기차도 처음 타면은 최대 토크가 바로 나온 데다가 그런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이질감을 많이 주고, 그게 주행을 어렵게 하죠. 한 페달, 엑셀 페달 하나에 이제 650마력을 다 때려 넣어져 있다는 게, 이제 이게 컨트롤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플레드를 탔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던 게 악셀 컨트롤이거든요. 이 페달 하나에 1000마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애니시프트를 쓰면은 어느 정도 그 가상 변속기와 가상 RPM에 맞춰가지고 내연기관스러운 토크 곡선도 넣어주고, 각 단마다 그 단에 맞는 마력수를 제한해주기 때문에 운전하기 굉장히 편했어요. 그 시승회 때는 뭐 한계 주행을 한 건 아니니까 그냥 장난스럽게 운전을 했지만, 이번에 5N을 타고 인제에 가가지고 어택을 해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운전이 되게 편하더라고. 막 코너, 인제 마지막 코너가 흔히 이제 고출력 후륜차들의 무덤이라고 하죠. 악셀을 난 더 많이 밟아가지고 더 빠르게 탈출을 해야 되는데 역뱅크니까 차가 쉽게 돌거든. 그런 데서 650마력을 한 페달에서 조절하려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겠지. 근데 가상으로 4단을 놓으니까 그냥 풀 악셀 밟고 있으면은 차가 딱 알맞게 가더라고요. 마치 제가 다른 내연기관 차들 탔을 때처럼 단수는 여기에 맞는 마력이 나오니까, 이 4단에 맞는 마력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풀로 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딱 풀로 지졌더니 핸들 그냥 요렇게 쓱쓱쓱 살짝씩 보타하고 살짝씩 카운터 주면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드라이버한테 그런 컨트롤적인 영역에서 굉장한 이점이 있다. 속도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스로틀 컨트롤하는 데서도 그렇고 그런 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애니시프트를 쓰면은 출력에 약간 손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내연기관 비슷하게 토크를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약간 손실은 있다고 하는데, 5N은 이제 적응되고
이제 랩 타임을 내가 내겠다 싶으면은 이제 그냥 주행을 하면 되고, 아니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적응하는 단계, 그리고 내가 좀 즐기려는 단계에서는 애니시프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은 또 드라이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걸 써보시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장난 삼아서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내연기관을 따라 하려고 해서 넣은 기능은 아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하나 있는데, 기능이 너무 많아. 물론 뭐 어떤 때 어떤 기능을 써라라고 이제 나와는 있는데, 저도 이제 타면서 이제 한참 이렇게 인포테인먼트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가 뭘 써야 되나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서 고민을 해요.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뭘 써야 될지 좀 벙찌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이걸 어디다 써야 되나 하고 제일 궁금했던 건 N페달. 물론 N페달을 쓰면은 굉장히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긴 하지만, 그거 외에 이제 다른 모드의 장점을 거기다 못 넣잖아요. N페달은 그냥 N페달일 뿐이지. 어느 정도 모드가 이제 커스텀이 된다지만, 네, 맞아요. 어떤 세팅이 제일 빠를지 고르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우리 뭐 RPG 게임 하면은 템 파밍 해가지고 어떻게 최적화된 우리 능력치랑 뭐 공격력, 방어력 이런 걸 맞춰가지고 이제 레이드를 하러 가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5에는 이 최적화된 세팅을 내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든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거 키면은 어떤 기능 못 키고, 이거 키면 저거 못 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커스텀이 된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풀 커스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 모드에서 장점, 이 모드에서 장점, 요것들 조합해가지고 딱 이 서킷에는 이게 짱이다, 이런 게 정말 나만의 커스텀, 아니면 그 나만의 이 상황에 최적화된 그런 모드 세팅이 가능하면은 좋겠는데, 또 그건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뭐 누르면은 하나 다른 게 해제되고, 이거 누르면은 다른 게 해제되고, 그것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최적화를 시켜야 되나.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뭐가 좋더라, 아니면은 뭐가 더 낫더라, 이런 게 또 있을 거고. 저는 그리고 하나 제일 궁금한 게, 세팅 하나로 타는 게 아니라 이 코너에서는 이 모드, 그리고 저 코너에서는 이 모드, 그러니까 한 랩에 한 모드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드를 바꿔가면서 쓰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단순히 내가 운전을 잘한다가 아니라, 그런 마치 RPG 게임 파밍 하듯이 스킬이나 스탯 찍듯이 조합을 잘 한 다음에, 우리 뭐 와우 하시는 분들 레이드 갈 때 그 있잖아요. 그 특성이나 이런 장비들 스왑하잖아. 여기서는 뭐고, 여기서는 뭐고. 그런 느낌으로 한 랩에서 내가 이 모드를 스위칭하면서 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정말 또 이거는 또 새로운 영역이에요. 새로운 영역. 장단점이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다. 정말 다양한 모드로 다양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해주지만, 최적의 선택이 뭐다라는 거를 딱 고르라면은 동공지진, 머리에 지진 난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있죠. 소카 얘기가 나오는데, 소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소카 완전 이제 끝난 거예요, 5에는. 그냥 아반떼까지만 하기로 한 거예요. 소카에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모르겠네. 제공 안 한대요. 일단 취소. 그렇구나. 정말 좋은 차인데, 이게 좀, 그 차가 다 해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차가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있어, 진짜로. 정말 차가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믿다가는 이제 차한테 배신을 당할 수 있다. 사이버 포뮬러에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랑 우리가 비슷한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 오거 있잖아요, 오거. 오거 같은 차야, 이 차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했는데, 이제 5N이 이제 아니야 이 새끼야 하면서 자기 맘대로 자기 맘대로 갈 수 있어요. 예, 자기 맘대로 갈 수 있고, 예. 2톤이라는 무게, 예, 2톤이라는 무게 무시할 수 없죠. 뭐 힐 클라임을 와인딩 탈 때는 괜찮겠지만, 야, 2차로 다운힐을 타는 거는 자살행위다. 서킷에서도 제가 예상 못했던 그런 움직임을 내버렸는데, 더 노면이 불안정하고, 더 울퉁불퉁하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는 공도에서 무리하게 탄다, 무리를 한다 그러면은 자살 행위죠 진짜. 차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좋은 차지만, 좋은 차고 차가 어느 정도 해주지만 그거를 다 믿다가는 배신당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게 또 웃긴 게, 정말 내연기관을 좋아하는 저였는데 전기차를 처음 탔을 때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폄하를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어떻게 또 양대 산맥의 전기차로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또 얼마나 재밌는 전기차가 나올까 또 기대가 되고, 그 와중에 또 내연기관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뭔가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기도 하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정리를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드도 45초 찍고 아이오닉 5N도 45초 찍으면은 정말 기념비적인 기록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봬요. 안녕.